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인권을 심사하고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인권을 상정합니다. 이채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번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평소 울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철 공약추진단장입니다. 이복희 투자유친단장입니다. 정두식 신산업추진단장입니다. 황보정숙 미래교육혁신단장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1억 2,900만 원이 정액된 88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신산업추진단 소관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74억 3,600만 원이 정액된 763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공약추진단은 지난 7월 1일 신설부서로 공약주민 배심원 전체 회의비 1천만 원과 역전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본 자매우에도시 경제문화교류단 파견 국외여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도국 의료치료학지역 의료봉사단 파견 국외여비는 5천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산업추진단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3D 프린팅 융합 실전기술 개발사업 2억 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7억 7,200만 원 등 신규 사업 6건 14억 200만 원과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미래교육혁신당 주요 세출 예산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지원에 1,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지난 7월 신설부서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주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미래전략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88억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763억 8천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 예산 정갑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공약 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안 418페이지 역점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5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과 투자 유치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안 420페이지 개도국 의료 취약지역 의료봉사단 관련으로 당초 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안 423페이지입니다. 제조 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납금 49억 9천만 원에 대한 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교육 혁신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안 424페이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신산업 지원 관련 1천만 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부서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추진단 소관 역전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은 참신하고 독특한 소재의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지 개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랜드마크 설치 등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역전 신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개도국 의료취약지역 의료봉사단 파견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경에 정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자매 우호도시를 포함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전문가 및 자원봉사단을 파견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19년까지 8회 연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시와 2022년 우호협력도시 의왕서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파견하는 의료봉사단으로 봉사단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개도국 교류도시와의 미래 우호 정진을 도모하고자 5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 추진단 소관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 보조금 및 발생이자 49억 9,800만 원 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서비스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분야, 벤처, 창업기업 등 집적화를 위해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센터 건립 과정에 구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재수렴한 결과 2022년 12월 건립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혁신단 소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관련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게 대학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 국비규모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 부족분 1,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원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추가해 주시고 또 추가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채원 본부장님, 또 지난 7월에 또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새로 업무가 또 신설됐다, 그렇죠? 신설되고 그와 더불어서 공약 추진단, 투자 유치단, 신산업 추진단, 미래교육 교육혁신단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대체로 보면은 예전에 경제투자유치국에서 일부 넘어왔고 혁신산업국에서 일부 넘어왔는데 지금 그 부서가 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업무 이관은 다 받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미래 추진단을 구성을 하였고 기존에 뭐 합한 것도 있고 이관 받은 거 새로운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참 고민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또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업무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신규 사업들이 원래 우리 3회 추경에 또 많이 있다 그렇죠. 대체로 보니까 공약 추진단에 2건이 있고 투자 유치단에 2건이 있고 신산업 추진단에 7개 건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으면은 또 11월 달 되면은 결산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내년도 2024년도 예산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이게 보여지는데 이 시기적으로 지금 8월 달에 이 9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단도 아시다시피 부서 본부도 새롭게 신설되었고 단도 새롭게 이제 다시 모아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개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특화지역 유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거기 현황에 맞게 빨리 재구성해서 산업부 공무에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게 드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다른 업무도 저희들은 뭐 추경이나 당초나 닥치지 않고 지금 해난 업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또 3회 추경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전략적으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약 추진단에 우리 추진 단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418페이지 보면은 역전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광, 랜드마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역의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2020년도 한국은행의 울산 지역 가계 소비 유출입 현황을 보면은 지역 내 소비는 43%고 역의 소비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역 내에 특색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해서 울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라서 내용이 구체화되겠지만은 저희들 지금 기본 안으로는 천주교 성지인 상북 살티 공소에 대형 성경책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살티 공소와 성남사를 연계한 순례길을 조성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울산에 있는 태화사, 지금은 소실되었지만요. 선덕여왕 때 장건한 사찰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3대 사찰로 유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태화사를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 고정을 거쳐서 중구 태화강 일원인 송전탑 지하
매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전탑 설치되는 지역에다가 태화사 복원을 설치하는 것을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 사거리가 그 울산 현대해상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광장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에펠탑처럼 그 에펠탑처럼 설치를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울산을 전망한다든지 이런 랜드마크를 이번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좀 구체화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첫째 그 보면은 살티 마을이 그 예전에 천주교 성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천주교의 성지를 해서 지금 성남사를 연결하는 순례길을 만든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또 뭐 성경책을 그 또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성경책 제작을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성경책을 제작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작하실 거예요? 예, 저희 세계 최대 성경책 기네스북에 등장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뭐 저기 가죽이라든지 이런 재질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성경책을 구약이든 저기 신약이든 이걸 제작을 해서 뭐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크게 제작을 해서 제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울산의 먹거리가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외 소비보다 상당히 줄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그 랜드마크라든가 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성지 순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종교에서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천주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순례길이라든가 성경책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아마 많이 올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두 살이 넘긴다 하더라도 이게 가죽 재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훼손될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경 쓰게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태화사는 또 우리 선덕여왕 때 복원한다 하는 이런 또 용역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번영사거리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울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지금 현재 우리 공업터 로타리에 그 랜드마크가 있고 지금 신봉 로타리 무고동에 랜드마크가 삼각형되어 있는 것을 지상 로타리를 지금 현재 신호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보이시는데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 이 랜드마크를 물론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겠지만은 울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만큼 울산 대공원 일부 지역이라도 이전해서 랜드마크를 이전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관계부서에서는 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현대 그 울산 공업도시를 상징하는 마크는 울산 그 공업타 로타리에 있으니까 필요치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번영사거리에 랜드마크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실 때 또 과업 지시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업을 몇 가지 과업을 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이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치를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 과업 지시를 줄 때 이 내용에 대해 세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다른 내용도 과업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업 지시는 작성이 안 된 상태고, 예, 안 된 상태입니다. 통과된다면은 예, 그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과업 지시에 넣어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백김조 의원님 이르시기 바랍니다. 예, 백연조 의원입니다. 우리 3차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이채곤 본부장님, 오정철, 이복희, 정두식, 황부정숙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8쪽에 보겠습니다. 주민 배심원 전체 회의와 관련돼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기 주민 배심 문제는 저희가 민선 시장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변경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시장 공약 이행 계획 변경이 필요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주민 배심 문제를 50명 울산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탁자라든지 의자 심차, 현수막 제작, 위촉장 제작, 그리고 안건 책 관련 제작이라든지 다가 준비 이거 회의를 3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 3번 진행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1,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행사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경직성 경비라서 추경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게 예산 투입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주민 배심원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구성도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 의외로 보면 하나의 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로 예상될 수 있는데, 왜 지금 3차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좀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당초에 주민 배심 문제 요 관련 예산은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저희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주민 배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일반 수용비 예산으로 회의 진행에 따른 경비를 집행했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7월 1일 달에 공약 추진단이 생기면서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거를 일반 수용비를 편성할 거냐 아니면 행사 운영비로 편성할 거냐 했을 때 회의 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에 편성을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만약 행사 운영비에 편성이 안 됐으면 저희가 일반 수용비라도 이게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다 전달되었을 것이고, 예. 1,000만 원의 돈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 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예산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는 경우도 국내에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강남의 말춤 동상, 한강공원의 괴물 동상 이런 것들 또 흉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이지 않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울산의 랜드마크로서 10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위에 우리 그 정책권자의 어떤 의지나 그런 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미리미리 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들, 여론 수렴들,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421조 한번 보겠습니다. 예,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추경 증감액이 1억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동사분에 저희들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이제 올해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울산 남구 테크노 산단 쪽에 저희들 이제 주관 기관은 이제 울산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원이고요. 그래서 3D 융합 센터, 프린팅 융합 기술 센터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예. 짓고 있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총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 공사비에 예. 저희들이 그 원래 했던 계약 금액이 한 뭐지 않습니까? 108억 정도 되거든요. 108억 정도 되는데 이제 물가 증강으로 증액된 분이 증액된 한 3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이제 현재 있는 집행 잔액이 한 2억 4천 정도 있어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꿔야 될 게 한 1억 2,900 정도, 한 1억 3천 정도가 필요해서 요번에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 요거를 이제 공사비를 반영을 해야 올해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센터 자체를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요번에 저희들 집행 잔액에다가 우리 이제 발주 내면서 남았던 돈하고 추가되는 분을 합쳐가지고 필요한 3억 4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예, 정두식 단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이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발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명기하고 의무사항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또는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약기간을 안 봤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걔들 사업기간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약 1년 조금 더 되죠. 그렇죠. 그래 계약기간이 그만큼 이게 물가 상승률에 준할 만큼 올려줄 만큼의 계약기간이 긴 기간입니까? 한 1년 저희들이 착공을 2020년 5월 했으니까 저희들이 준공 5월에서 예, 맞습니다. 2023년 11월 11월 맞습니다. 준공하는 건데 예. 1년 정도 남은 기간에 물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그쪽 부분에 이제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그 증가분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저희를 협의를 했는데 그 울산과학기술원이 요거 땅 부지를 울산과학기술원 땅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그리고 또 울산과학기술원의 어떤 이제 재정 상황, 예산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 당초 계약할 때 지방비 출연 하객을 할 때 건축공사비는 100% 시비 지원하는 걸로 하객을 2020년 5월 할 때 또 했기 때문에 그런 하객이나 관계를 봤을 때 일단은 요거를 뭐 산정을 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1억 3천을 반영할 겁니다. 예. 이거 정부 국가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부 또는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계약기간 중 장기간, 저는 1년 조금 넘는 것을 장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금액 그대로 공사를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의 입장입니다. 단장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놓고 이런 여지를 남겨주면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넘는데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당연한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이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데도 특별한 매뉴얼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촘촘하게 해서 이런 어떤 계약금 조정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조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까? 예. 뭐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었는데 22년도에 5월 같으면 건축 단가 다 오른 시점입니다. 이때 계약할 때 되면 작년이니까요. 중국 산발
건축 단가는 다 오른 상태였고 그때 계약 당시에 올랐고 올해는 그 계약 건설 단가가 안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때 낙찰할 때 하는 저희들이 2억 4천 정도의 또 그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일부 활용한 거고 원래는 그 활용해서 활용했는데 이제 3억 4천 되니까 예비막 이제 낙찰할 때 보통 이제 원래 갈등보다 하게 되니까 그 집행하고 또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잔액했던 부분들도 조금 이제 해서 그 한 상황이었고 그 집행 잔액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그 있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충당했고 3억 4천 중에서 2억 4천 부분을 충당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3억 7천 중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그다음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 예, 백윤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곤 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그 각 부부 그 단장님들 그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그 앞서 그 의원님들이 그 전부 다 그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역점 그 신사업 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또 이제 보는 관점은 이제 다 그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게 그 처음에 그 책자를 보고 느끼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마련하고 또 그 특색 있는 랜드마크 설치하고 이게 과연 연관성을 굳이 찾으라면 아까 뭐 단장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좀 약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울주군 뭐 상북면에 뭐 살지마을에서 성남사 가는 뭐 그 이거 하고 세 군데를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참 이게 그 랜드마크는 희소성을 그 담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에 그 멋진 랜드마크가 하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울주군에도 하나 있고, 뭐, 그 북구에도 하나 있고, 중구에도 하나 있고, 동구에도 하나 있고, 이러면은 과연 그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어떤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 뭐 흉상 그 문제를 연상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 세 군데 다 할 것인가, 한 군데 할 것인가, 이제 이것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보태고자 이제 이 발언을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하려면은 한 군데를 정말 멋진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한 군데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거는 뭐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꼭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하신 것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는 첫째 기본 현황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례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기본계획 수립한다 해가지고 전 사업을 다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개별건에 대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 설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몇 건을 할 건지는 나중에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려면은 한 군데 정말 멋지게 만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산업 추진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 기반 설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이제 신설하나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R&D의 일부 R&D를 좀 지원하고 하는 기업당 한 2,000에서 한 2,500만 정도 지원하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R&D 역량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자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한 3억 정도 추진을 했고 요번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산업 바이오 산업 저희들이 이제 육성 전략도 마련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의 어떤 기업들 자체가 규모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어떤 연구 부서라든지 전담 부서에 대해서 어떤 지원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올 6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도 유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들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예. 2개 내지 한 3개, 2개 정도 이런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제 연구 기반 설립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최근 5년간에 3.4대1 경쟁률로 기업들의 수요 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잡아서 우리 울산의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기업하고 이 연구 R&D 결과물을 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기업들이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울산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은 당초 예산부터 좀 더 과감하게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신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은 3억에서 있지 않습니까? 5억으로 증액을 저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당초 예산 심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4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업 부분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해 가지고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올 4월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1년 내에 지자체가 지자체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이나 건물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게 되고 산업법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온실가스가 한 6,200만 톤 정도인데 산업부문이 한 5,400만 톤 정도 해서 한 88% 정도 산업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문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본 계획을 빼고 우리 울산시의 어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저희 단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1억입니다. 용적입니다. 예. 이 부분이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이번에 시정 연설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의 어떤 중요성을 위원님이 상당히 강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부분이 용역은 우리 신산업 추진단에서 하시겠지만 또 환경 그 부분에서 그 부서가 좀 추진하는 부서는 다르죠, 그죠? 예, 있지 않습니까? 총괄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에 그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실제로 울산시에서 하는 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자료 내놓을 것도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도 그 입을 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그 의원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울산에 산업이 많은데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 울산시 자체적으로도 이걸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만 믿고 있었다가 우리 그 주민들, 시민들 그 피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예, 홍주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회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준비해 주신 우리 미래전략본부장의 이채건 본부장님 비롯해서 단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료 의원들께서 계속 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저희 공약 추진단의 그 내용을 보면 역점 신사업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사실 조금 이 제목하고 이런 개요 내용들이 조금 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게 뭐 다 상충되는 말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실질적으로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그 시장님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어떤 관광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약들을 다시 발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또 신사업을 개발하려고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또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 사항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좀 더 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아쉬움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신산업추진단의 업무 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신산업추진단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도 이 한 장짜리, 두 장짜리 페이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봐서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떤 기업체들하고 연구 과제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 연구 과제가 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연구 과제를 선정했고 이런 기업들하고 과제를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별도의 자료를 좀 주시던지 해야지. 보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이게 코스모 화학의 사용 후 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기술 개발인데 이게 이게 하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기술 자체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좀 쉽게 풀이는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래야지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럼 이런 기술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한 더 지원들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더 좀 친절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사실 선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 페이지 423페이지인데요. 이거 플라스틱 리앤업 사이클링 실증 지원센터 역량 강화 선행 사업 대 관련해서 제가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사업에 대한 취지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폐플라스틱을 이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파쇄를 하게 됩니다. 파쇄를 해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걸 다시 파쇄 칩을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일종의 승리자 사업은 파쇄한 다음에 그 이후 단계에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중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보통은 칩 상태로 그냥 제품을 만드는데 요즘에 이제 기업들은 이 칩을 다시 그 해중압을 해가지고 녹여서 어떤 이제 해서 원래 플라스틱에 있지 않습니까? 모노머 단계로 가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제품 만든 칩을 가지고 이제 업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칩을 가지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2030년까지는 이 재활용된 칩을 한 50% 이상, 30% 이상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려면 이 칩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칩만 쓰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분산제라든지 첨가제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이제 성형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성형을 가공하는 것에 대한 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 DB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떤 칩을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제품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그 에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또 장비들도 지금은 진짜 부족한 장비라 실증을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없고 기업들은 큰 장비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칩을 여러 가지 칩을 해봐야 돼. 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작게 할 수 있는 실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두 개입니다. 그런 어떤 DB를 구축해가지고 그 분석된 DB를 다 구축해 놓으면 기업들이 우리 이 칩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만든 제품을 실증으로 해보겠다 하면 그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여기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센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대하려는 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분리 세척했을 때 이 해중압 부분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실증도 필요해서 내년도 이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해중압에 할 수 있는 그 이제 사업을 지금 추가로 해서 그 두 개 사업이 완전히 합쳐지면 우리 울산형 그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의 그 전주기 그 순환 그 폐플라스틱 잔류 시스템을 울산시가 구축하게 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 울산시가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증 센터 자체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다 지금 구축이 된. 이제 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할 겁니다. 할 예정이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요 운영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그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장비 구축하고 이 DB 구축하는데 인력 운영비에 대한 그런 거는 그냥 12 빼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내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려 하고 있고요. 환경부 사업으로 국비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남은 기간이 한 4개월 되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 그 하는 사업비뿐만 가장 최소화해가지고 5천만 원 반영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설명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사실 이 그 폐플라스틱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뭔가 뭐 여러 가지를 또 지금 현재 활용은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요런 좀 뭐 기술적인 물성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산업에 좀 쓰이려다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강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물성치가 나와야 되니까 데이터가 없죠. 예.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측정하고 그렇게 그 비중 뭐 이렇게 하는 예, 그런 그래서 것들을 좀 해볼 수 테스트하기 있도록. 위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런 요구들을 만족시키게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뭐 다양한 플라스틱이 섞여서 사실 그 칩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아니 보통 이제 저희들 이제 선별분류 요즘엔 다 있죠. 페트면 페트, 폴리스타인은 폴리스타일렌, P면 P, PP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분리수거가 원체 잘 되고 잘 돼 있어서. 그 노는 칩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분리가 완전히 거의 많이 돼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산업 중에서 이런 자원 재활용 산업 자체가 사실은 방향성이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그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미래전략본부 우리 적은 우리 본부장님과 또 각 또 단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특히 또 우리 공약추진 단장님과 또 미래교육 핵심 단장님은 또 행자위 소속에 원래 있다가 이제 우리 상근위로 들어왔는데 3회 추경부터 이제 하는데 답변 오늘 단장님한테는 한 번도 뭐 질문한 적도 없고 있는데 떠나서 좀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불고 좀 적수에 편성해야 되는데 정말 3회 추경할 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네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3회 추경은 원래 하려면 좀 당초 예산에 이래야 되는데 3회 추경이 정말 제가말로 급한 사업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마무리 이제 몇 개월 안 남은데 할 수 완료 못하면은 참 자기의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불구하고 일부가 좀 그런 특히 뭐 우리 미래전략본부에 지금 10개가 신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10개의 사업이 들어있는데 일부 그때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정말로 기한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하나하나 예산 투입에 대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영혼이 있다시피 그 예산을 정말 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의원들이 했는데 배심원, 주민 배심원 전체 회의는 그 지금 장소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장소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까 뭐 책걸상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던데 정확하게 그 1,000만 원 편성되면 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이. 장소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사무용품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이 여기 1,000만 원 필요한 부분이 행사 장소는요. 저희 의회 1층에 저기 시민홀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장소에 뭐 책걸상 다 했잖아요. 그 저기 회의를 3번 하게 되는데요. 그 저기 참석 인원 50명이고요. 그 회의할 때 그 책상하고 의자는 아니 회의 책상하고 우리 의원들이 할 때도 간담회를 하더라도 전체 할 때 전체 그거 다 하는데 돈 10원 안 들었는데 저희가 그 할 때 저기 원탁 회의를 임차해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그게 팀별로 분인별로 그 저기 공약 이행 과제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원탁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꼭 원탁 회의 테이블이 필요합니까? 원탁 회의도 그 정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 앉으면 되지. 지금 있는 테이블은 일자형이기 책상형이기 때문에 붙어놓으면 되잖아요. 4개씩 3개씩 붙이면 되는데. 그럼 저 같은 분임조 예를 들어 그 공약 심의하는 그 분야별로 공약 심의를 할 때 50명에 대해 가지고 5개 반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씩 한 반이 되는데요. 그 반별로 공약 과제별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자형 책상 가지고는 10명이 원탁 테이블처럼 마주 앉아가지고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게 회의 진행상 조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단장님 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몇 명 대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0명 절반
10밖에 안 돼갑니다. 100명 이상 다 돼가는 자리고 책상도 다 배열되는데 거기에 충분히 탁자하고 다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런 부분이 하여튼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 아까 보면 작고 떠나서 작은 회사이든 큰 회사 떠나서 하고 그러고 역점 신사 계획 수립 이 부분도 분명히 할 때 시민 여러 가지 설문조사해서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작지만은 그 큰 회사입니다. 5억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한다면 하시고 하여튼 그 의원들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되 정말 제대로 하게 바라고 그 존치 계속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거지 일회성이랑 끝나고 항상 그렇게 되길 예산 편성을 그래 하면서 바라면서 뭐 우리 또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혹시? 예, 백현재 의원님 예, 질의십시오. 아니 있습니까? 김성현 의원님 질의시면 예. 우리 산업추진단장님, 신산업추진단장님 질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422페이지 보면은 거점 기관 개방형 혁신산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 있죠. 예, 예. 이 보면은 오픈랩의 그 R&D 연구기관에 주는 그 3대 과제가 배터리 혼율 냉각 열관리 열폭주 완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개발 등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배터리가 이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제일 그 문제가 되리라고 보이지는데 화재 안전 기술 개발의 이 과제 3개 과제가 들어가 있던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이런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이 동사업을 하기 전에 네. 여기 이제 1차 사업,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네. 1기 사업은 그 전에 이제 오픈랩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치중을 했고, 예. 그 인프라 구축대 한 4종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2단계에서 이제 R&D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다 해가지고 예. 그 장비를 구축했던 거고요. 그 장비에 적합한 그 사전 기획된 과제를 저희를 기획을 해가지고 동사업을 도출을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연결해서 그 장비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3개 과제를 도출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1단계 시작할 때부터 사전 기획을 해가지고 동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3개 과제가 있더라도 네. 처음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걸 2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단계 사업. 2단계에서도 2단계 R&D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예,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1단계는 이제 장비 구축했고, 네. 이제 그 장비를 활용한 R&D를 해가지고, 네. 그 해당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2027년 12월이니까요. 시작은 몇 2024년부터 했을 거예요. 결과물이 나온 게 언제라고요? 2027년, 그러니까 12월. 최소 사업 기간은 2027년인데, 네.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점검을 통해서 어떤 그 R&D의 어떤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요. 물론 2027년 같으면 아직까지 뭐 3년의 세월이 남았는데 물론 연구를 장기간의 연구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가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되면은 화재 안전 기술이다 이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시더라도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현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백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게 그 1차 추경에 보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실정 자원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원 예. 정도를 책정에 올렸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5억이고요. 12억으로 해서 총 10억 사업인데, 예. 1차년도 사업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틀을 구축하는 겁니다. 틀. 이제 전선 시스템 틀을 구축하는 게 1차년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사업은 뭐냐면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울산에 어떻게 가져가냐, 어떤 이제 기획하는 어떤 정책 기획 사업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 일부를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회 추경 정화액에 5천만 원 정도인데 5천만 원 이게 지금 올해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솔직히 예. 이게 이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인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 운영비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치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해가지고 한 금액으로 해서 5천만 원, 솔직히 뭐 그보다 금액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짜 정말로 진짜 줄여서 했던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는 뭐 이게 지금 뭐 운영 예산이 반영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구축 사업을 할 때에 틀을 잡을 때 아예 이런 예산도 좀 책정해서 같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예, 저는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에 저도 100%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추경에 지금 예. 올려서 이게 과연 효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다. 이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은 반영할 수가 없다. 다 장비 구축하고 그 아까 사업만 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제 인건비 이런 예산들이 아예 환경부 협의선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사업 예산 5억 중에 사항마하고 1억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환경부하고 무리하게 그 사업하는 협의를 거. 했거든요. 근데 환경부 쪽에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제 요걸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원래 당초에 그 원래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그 정책권자의 뭐 갑자기 뭐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들 질문해서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이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이런 리엔업 사이클링 같은 우리 이제 환경과 관련된 우리 앞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이 적각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또 뭐 예산 그 책정하는 우리 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좀 책정해서 좀 울산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이 예산을 받아들일 때 좀 기쁘고 이래 의원이 해야지 이게 뭐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들 이런들 자꾸 예산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까요? 5분 넘는데 또 있습니까? 계속 이어서 할까요? 5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예. 탄소 부분,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인터넷을 찾고 해서 적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또 우리 정두식 단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고 또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1차 추경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 35억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국방부하고에 저희들 그 토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감정평가가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서 나머지 저희 처음에 35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을 때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로 대금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가기부에 다시 이제 재 판매라고 할까 재할 때는 하게 되죠. 그럼 그 돈을 이제 회수하고 요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이제 공원 관련 있는 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건립, 과학관 건립 그 발주 건립 공사 받는 저희 그쪽에서 가계부에서 발주 공사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지금 드렸고, 지금 현재의 탄소 중립과 관련 산업 부분 탄소 중립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가 지금 현재의 온실가스를 줄여서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산업들이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 부서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노력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의문이 좀 있고, 또 각 부서가 담당하는 어떤 그런 파트별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부서에도 감축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적으로 좀 궁금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신산업과 추진단장이라서 제가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내가 한번 꺼내봤는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의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이 이 탄소 2050 뭐 이런 사업인데, 지금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산업통상부에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기후테크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돼서 단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건데, 미래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울산에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 전략은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저음해서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산업부가 추진하는 그 산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 그건 이제 감축에 대한 기준은 그겁니다. 이제 이 감축 사업을 통해서 감축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용어도 이제 기후테크, 그러니까 기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그 옮겨가는 어떤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울산 쪽에서 할 부분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내지 5가지 정도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연료나 원료하고 생산 공정을 전환해가지고 제조 공정을 혁신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본 뭐냐면 우리가 뭐 탈탄소나 지능형 설비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저탄소 무성전로 탄소에 대한 이 때문에 원료 대체를 통해서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같이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우리 폐배터리 같은 거는 미래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과 재용을 강화해서 핵심 원료에, 특히 연료 부분에, 그러니까 연료 강이기 때문에 원료 부분에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쪽에 두 개가 있고,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신전원입니다. 우리 말하는 풍력이나 이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무탄소 신전원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뭐 LNG에다가 수소 혼솔을 한다든지 석탄에다 암모니아 혼솔을 발전해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말하는 신산업, 이 차세대 전지라든지 바이오 소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신산업으로 아예 주력 산업을 전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CCU나 CCS인데, 저희들 CCS 같은 건 동해가스전에다가 그 CO2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CCU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화로 확산시키는 이런 어떤 5가지 큰 틀을 가지고 우리 그 울산의 어떤 산업의 울산 감축을 위한 어떤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소나 전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고, 제가 이제 부서별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알아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농수산과의 축산을 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저감 대책들,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비행사이클링 이것은 지금 말하는 에코테크 기업이고 이러한 어떤 기업테크 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보도자 6월 달에 보도자인데 이와 관련된 기업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된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울산으로 자리매김하려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좀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폭우나 폭우, 홍수 등등 굉장히 심할 것인데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산업들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그리고 신산업 추진단장님 울산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하면 후에 추경력을 올려서 우리 신산업들이 또 미래 산업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로드맵 같은 것을 미리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는 것을 적었던 것을 다 시험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말씀의 취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기후와 변화와 연구하는 모임에 또 동의한 홍준호 회장님 기후에서 대단한 맡게 되었고 기후 변화와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가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산업들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이 5개의 큰 분야에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벤처 산업들이 공단에서 용역을 하시는 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합니다. 예, 지금 뭐 백 의원께서는 기후 변화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와의 탄소와 기후의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탈탄소를 넘어서 기후에 대해서도 산업이 있지 않느냐 이걸 좀 발굴해달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울산이 아니고 전 세계의 먹거리가 되고 그게 산업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자체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벤치마킹도 하시고 울산 자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 예, 저희들이 탄소 중립 기본 계획과 그 연관성도 좀 보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현주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으면 우리 정말 이번에 1차 본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홍준일 의원님께서 정말 온실 가스 감축 울산이 선도해야 5분 자유 발언 정말로 적시적소에 잘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의원들이 할 역할을 정말 상근해서 홍준일님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서면 질의나 5분 자유 발언 그다음에 그 시정 질의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고유 권한이고 정말 시정 질의의 정책의 시민을 대변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백현재 의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하시는데 탄소 중립 정말로 울산은 산업도시면 공예 도시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뉴질랜드는 메탄가스의 우리 지구의 25%가 아니라 방귀에도 세금 명의당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축 노력하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또 우리 전체의 우리 이번에 2차 전지 특구 지정된 데 돼가지고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과 또 우리 신산업 추진단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또 여러분들의 업적을 남을 겁니다. 시민들이 더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서 참 아쉬운 거는 하면서 2차 전지에 여러 가지 해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시장이 선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 좋은데 해박할 때 정말 우리
상근회가 실제 간 부서인데 상근회 의원들은 전혀 초대되지 않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참 언론에 나와서 정말 참 저로서는 참 의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 협약할 때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 시장실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데 전체에 초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상근회 의원들이 초대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초대받지 못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하고, 그리고 투자유치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산업추진 여러 가지 할 때 실제 우리 소속이 상근인데 불구하고 상근이 뭐 투자유치 외국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같이 나가서도 좋고, 이런 부분이 기업에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뭐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또 의회 협력을 많이 받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모두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특히 일부분의 참 기업체들이 본래에게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업 과시용으로 전체 막 다 초대를 하고 이거는 협약하고 끝났어. 여러 가지 있는 거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참 조심하시고 이런 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된 심사와 개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약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현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본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 미래 먹거리 발굴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본부 업무 추진에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광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투자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지난 7월 19일 우리시와 HD 현대건설기획회가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 투자와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HD 현대기계 주식회사는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우리시는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으로 HD 현대건설 기계 주식회사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상세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 드려야 되죠.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 사업 투자 협약인데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 사업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의 울산 캠퍼스 선진화 구축 사업은
그 울산 공장이 현재 이게 지금 동구의 곤을지구에 있는데요. 이 노후화된 생산 라인과 그 설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 시설을 새로운 현대 시설로 바꾸는 사업이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김성민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질의, 김정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고용 인원이 560명 정도 된다는데 고용할 인원입니까? 아니면은 예, 고용 지금 된 인원? 신규로 600명 신규로 고용할 예, 인원입니다. 분이 560명이나 된다고요? 예, 예.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존에 있던 시설을 노후화된 시설을 신규로 하면서 더 증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을 그냥 다시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이제 인력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 더 자동화되고 더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정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굴삭기하고 힐로드, 지게차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2단, 3단으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 작업을 평탄화하면서 공장을 이제 약간 스마트 공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인원을 그러니까 600명 정도. 이거는 뭐 어차피 HD 현대 건설 기계에서 할 얘기지만 이 수치 자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렇게 그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캐파가 몇 대 정도 됐다 그러면 향후에 이 신설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캐파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원이 한 560명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할 거다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력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조금 재편 후와 재편 전이 이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HD 건설기계에서는 한 6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지표라든지 고용 인원에 대한 뭐 출신 또는 울산 지역업체 공사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공유를 예, 알겠습니다.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런 그 수치들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HD 현대 건설 그 기계가 곤을지구에 그 위치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투자의 협약을 지금 7월 19일 날 했지만 이미 사업은 그 진행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이제 그 제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쪽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좀 잘 알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 캐파를 키우는 게 아니고 공장을 이전시키고 본사 건물을 지금 이전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전하는 대신에 이제 그 건설 장비를 만들어서 적치하는 그 적치 장소도 지금 그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그 건축물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개념인데 이제 560명 정도 이제 뭐 인원이 더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적치장을 이제 더 확장하는 그 차원에서 곤을지구 진입도로 내는데도 지금 뭐 총 그 건설 비용이 뭐 그 49억인데 28억을 이제
현대건설기계에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고 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고널지구 도로를 만들면 지금 저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30억 시비를 들여서 나머지 이제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진행하는데 혹시 그 길로 현대 건설 장비 기계를 싣고 출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기 도로 개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현대건설기계가 그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만약에 현대건설기계에서 그 길을 만약에 같이 활용을 한다면 도로를 좀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건설 도로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요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이제 지금 확장을 하면서 개설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이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이 단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울산 캠퍼스가 울산대학교 뭔 줄 알았습니다. 왜 캠퍼스라고 쓰죠? 이게 공장인 같던데. 보통 캠퍼스가 학교에 운동장이라든지 실제 그 학교 마당 그걸 이래 보통 용어를 쓰면 학교를 상징하는데 캠퍼스가 그 밑에 보면 하양문 교육에도 보면은 공장으로 갈로에가 또 표시해 놨거든요. 과거에 이제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회사에서 그 공장의 개념을 캠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와에서나 울산 이거 볼 때마다 울산 캠퍼스에 어디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고널지구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 부분인데 단어야 회사 측에서 요청해가 이래 했겠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을 캠퍼스라고 회사들이 다 사용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하고 고널지구에 그게 진입로는 그래도 우리 홍준님과 또 김수영 의원님이 늘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로과에서 확장 어쨌든 하고 회사에서 땅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맞물리 가지고 빨리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자 협약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단장님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채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